자, EBS 영어 독해 연습 7강 4번 이제 문제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강 4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어휘 문제를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이해시켜 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the effect 어떤 영향이나 영향인데 one's actions 어떤 한 개인의 행동들이 effect on이죠. effect on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집단적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즉 개인의 행동이 어떤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어떤 결과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리고 participate in이니까 participation in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러한 집단의 결과에 대한 참여가 즉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런 개인의 참여는 행동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런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개인의 행동들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전적 가치와 결부된 어떠한 부분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시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해보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금전적 가치가 결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휘는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relevant는 뭐와 관련 있는 적절한이라는 뜻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relevant to로 많이 쓰죠. 어디에 적절한 어디에 관련 있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뜻 말고도 significant 즉 중요한 유의미한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ignificant의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요 relevant는 보통 1번 뜻으로 많이 외우고 있고 2번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2번 뜻을 좀 기억하는 게 좋고요. 그럼 다시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금전적 가치와 결부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3번부터 5번까지가 그 금전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던 것에 대한 추상적인 그 진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되겠고요. Furthermore, 게다가 그 금전적 가치는 또한 복잡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뒤얽혀 있고 복잡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금전적 가치가 복잡하다는 얘기 또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로서 일반적 진술 1, 일반적 진술 2를 furthermore로 좀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일반적 진술에 대한 스페시픽이 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전적 가치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내용이 6번부터 7번에서 스페시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강 4번 문제는 어법으로 출제됐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법보다는 어휘나 빈칸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순서별도 괜찮고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문제고 별표 3개를 줬지만 사실 별표 3개에 반에서 4개까지도 주고 싶은 그러한 이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보셔야 되냐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금전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받는 스페시픽을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개솔린의 가격이 너무 높아. 지금 현재 개솔린 그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충분히 높은 그 경우에 더욱더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연료가 적게 먹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이런 연료가 적게 먹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추가 초기 비용. 당연히 일반 좌측을 잠깐 보시면 일반 자동차의 비용보다는 전기 자동차나 연료 효율을 높은 자동차 같은 것들이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초기 추가 비용은. 그런 비용이 드는데 5호는 여기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와 그 다음에 개솔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 같은 그러한 자동차들의
비용이 일반 자동차보다 비싸서 초기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 초기 추가 비용이 seem less expensive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한 개인이 그렇게 믿진 않겠죠. 야, 이 전기 자동차나 이런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그 효율이 높거나 전기 자동차를 삼으로써 일어나는 그 연료 절약을 통해서 그 자동차의 비용의 차이를 pay for itself 그 자체를 지불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덜 싸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이해하죠. 자, 일단 가솔린 비용이 비싸. 가솔린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즉 가솔린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초기 추가 비용이 생긴다고. 이거보다 이게 더 비싸니까. 근데 이 초기 추가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가솔린의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하는 자동차나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가 절약되게 되고 그 비싼 가솔린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가솔린을 쓰지 않는 만큼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비록 이 비용, 이렇게 발생하는 그 이익이 초기 추가 비용을 완전히 상쇄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제가 우측 보시면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 초기 추가 비용이 더 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연료 절약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내도 되지 뭐 나중에 연료 절약하면 이익이 더 돈 많이 굳을 텐데 초기 추가 비용 좀 비싸면 어때? 괜찮아. 이게 가솔린 비용이 비싸니까 연료 절약 이익이 발생해서 요 비용을 많이 상쇄시켜 줄 거야. 완벽히는 못하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레스를 잡고 있는데 실제보다는 덜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지금까지 왜 나왔냐면 개인이 휘발유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뭔가를 투자할 어떤 연료료이 높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 투자할 때 비용이 적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결국 돈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에 대한 스페시픽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우에버가 왜 나왔냐면 만약에 충분한 사람들, 즉 개인이 아닌 집단이 개인과 개인이 계속 모여서 그 집단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집단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단 행동에 지금 개인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연결시켜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 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were to라는 것은 혹시나 만약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were to나 should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쪽에서 뜬다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were to 억지 should 혹시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제 노래도 불러줬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were to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거나 아니면 낮은 경우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형으로서 뒤에 would가 나오는 것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should는 가정법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가정 과거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령문도 나올 수 있고 will도 나올 수 있고 would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충분한 사람들이 혹시나 만약에 이러한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충분한 숫자로 뭐하기에 충분한 숫자? enough 명사 투부정사, sufficient 명사 투부정사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가솔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충분한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사는데 구매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솔린의 수요가 줄어드냐면 내가 이런 연료 효율 자동차를 사게 되면 당연히 연료가 절약되거나 혹은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집단의 행동이라는 개념을 받고 있는 sufficient numbers 라는 말과 그 집단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솔린 수요에 대한 감소라는 것들이 어휘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솔린의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were to와 would로 좀 연결되는 구조가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라면 이럴 것이에요 라면서 were to 다음에 would에서 지금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의 비용 또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would come down을 지금 받고 있죠. would come down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했지만 so do, 나 do 이렇게 해서 so can I 하면 나도 그렇다 해서 조동사일 땐 조동사를 받고, 비동사일 땐 비동사 so am I, 비동사일 땐 비동사를 받고, 일방 동사일 때는 do, does, did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조동사를 조동사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would를 받고 있는 게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동사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덕분에 자동차의 비용이 감소하게 되냐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동차의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솔린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솔린의 비용도 감소가 될 텐데 왜 자동차 비용도 감소하게 되죠? 이 자동차를 많이 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 비용이 비싸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트는 비용의 개념이죠. 이걸 생산하는 그 비용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 서로 다른 개념이고요.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이 글을 이해하기 좀 편한데, 자 잠깐 규모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좀 예시를 하나 봅시다.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규모 경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규모가 커질수록, 즉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때 많이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더 크게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빵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있어요.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시설비라든지 혹은 뭐 공장을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이죠. 한번 시설을 만들고 나면 더 이상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재료값은 재료값, 즉 뭐 밀가루가 만약에 빵을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가 1kg가 들어간다고 하면 빵 두 개를 만들면 밀가루가 2kg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값이라는 것은 계속 생산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 비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그럼 이제 총 비용이라는 것은 이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더한 것을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량 생산하는데 금괴를 이만큼 썼다고 칩시다. 즉 대규모 생산 시설 설립하기 위해서 금괴를 이만큼 썼고, 빵 하나를 만드는데 이만큼의 돈이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1000개를 만든다, 즉 생산을 많이 늘린다고 했을 때 고정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죠. 그냥 재료값만 1000개 비용만 더 들어가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대량 생산을 안 하고 시설을 설비 안 하고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가정하면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은 대량 생산의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지만 1000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얘가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고정 비용이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료비는 똑같지만 고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얘는 고정 비용이 그대로지만 얘는 변동 비용이라고 봐야겠네. 얘는 변동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대량 생산 쪽이 그 1000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총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절약이 되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결국 비용이 감소한다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의 지금 생산이, 당연히 자동차 이렇게 많이 사면 자동차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동차를 생산한 자동차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맞춰야 되니까. 따라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대규모 생산 시설을 만듦으로써 1000대를 만들었을 때 고정 비용이 고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싹 다 지금 3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결과적으로 complicated, 금전적 가치가 서로 뒤얽히고 복잡하다는 얘기에 대한 스페시픽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행동들이 집단의 행동으로 발전돼서 집단의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들은 결국 금전적 가치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말을 계속 스페시픽을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이 글을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sufficient라든지 reduce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지금 어휘 선택형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얘는 어법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얘가 원래 어법 문제로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법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휘나 빈칸과 순서별 삽입 정도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7번은 이제 그 뭐에 대한 스페시픽이 나와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complicated, 돈의 가치가 되게 뒤얽혀 있고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받는 그러한 스페시픽이 돼야 되겠죠. 이 보시면 소비자가 예측하기가 어려워. 뭘 예측하기가 어렵냐면 여기에는 그 상대적인 절약과 비용의 밀고 당김이 있어. 즉 개인이 집단으로 행동을 해서 그 집단의 행동을 한 결과가 비용을 올리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절약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하는데 이런 결과들을 집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복잡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complicated를 받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difficult가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선생님 말? 그럼 as라는 것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유가 뭐겠어요?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단의 행동에 의해서 너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컬렉티브를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아, 개인이 집단으로 행동할 때 생기는 그 영향이나 결과가 예측하기가 어려워, 복잡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아직 여기에서 금전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코스트와 세이빙에 대한 개념으로서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금전적 가치가 결부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페시픽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그 집단의 결과에 대한 그 금전적 결과를 금전적 영향, 금전적 결부된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복잡하다라는 말에 대한 스페시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슨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 즉 앞에 있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데라고 하는데 bring A to mind는 A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다. 즉 A를 상기시키다. 약간 그 뭐냐 상기시키다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왜? 상기시키다가 뭐 리멤버 말고 리마인드 맞아. 리마인드의 개념으로 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A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end weight 즉 너무 길어서 A 목적어가 지금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전에 말했지만 add A to B 같이 뭐 어떤 전치사가 이렇게 있으면 A가 길 때 뒤로 보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거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시 보시면 그럼 이제 존 마이너드 케인스 즉 케인즈라는 수정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경제학자 케인즈의 주식 투자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도대체 그 주식 투자의 묘사가 뭔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주식 투자를 뭐에 비유했냐면 미인대에 비유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기 연결시켰을 때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결국 집단이 선택하는 것에 투자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글의 흐름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따라서 이 미인대에도 결국 뭐가 중요한 것이다? 집단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대라는 것은 어떤 미인대이냐면 승리자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회 참가자 중에 어떤 한 명이 이제 위너하는 그런 개인적 측면을 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심판들인데 집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집단적으로 심판들의 여러 심판들 즉 집단 심판이라는 그 집단들의 평균 점수에 가장 가깝게 점수를 매긴 그런 심판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데이 법비 구조니까 위너는 얘가 아니라 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결국 집단의 평균 스코어에 가장 가까운 심판이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집단의 행동에 의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집단의 행동을 중요시하는 게 맞다. 즉 금전적 가치를 따질 때 집단의 행동에 의해서 예측하는 것이 맞다.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심판의 어떤 평균 점수에 집단적으로 가장 가까운, 즉 집단적 행동에 관련지어서 점수를 내고 있는 심판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식 투자도 집단이 선택하는 것에 투자하고, 미인대도 결국 집단의 선택과 가장 유사한 평균 점수를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크게 어렵진 않고요. 크게 어렵지 않다기보다 여러분 혼자 봤을 땐 진짜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결국 개인의 어떤 행동이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집단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단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돈의 가치와 결부돼 있으며, 결국 이 돈의 가치와 결부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집단의 생각과 일치하고 관련되어져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오, 이 문제 굉장히 선생님도 봤을 때 만약에 니네가 이걸 처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클로지스트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집단의 평균 점수와 동일해야지만 집단의 어떤 생각을 과 일치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클로지스트가 나올 수 있고, 컬렉티블리 집단적으로란 말, 뭐 컬렉티브 나오면 컬렉티블리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요게 더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강 4번 많이 어려우니까 또 혹시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7강 4번 마치도록 할게요.